내 이름은 유리.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에트라 주택이라는 곳에서 자취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원룸이라 크기는 작았지만 방 안은 제법 깔끔했고 회사에서 가깝기도 해서 꽤 마음에 들었었다. 하지만 옆집 이사 오나 보네. 어떤 사람이려나? 이 새로 이사 온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의 쾌적한 생활과는 이별하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 며칠 뒤. 드디어 끝났다. 납기일에 간신히 마쳤어. 수고했어, 유리. 너도 수고했어, 카린. 별일 없으면 한잔하러 갈래? 가고 싶긴 한데 오늘은 패스. 요샌 집에서도 일했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유리 씨는 이번 달에 유독 일이 많네. 수고했어. 카츠라 선배. 카츠라 선배 역시 멋있다니까. 다정한 데다 잘생기기까지. 어머, 얘 좀 봐. 여전히 선배한테 푹 빠졌구만. 확 둘이서 술 마시자고 해봐. 넌 예쁘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런가? 그치만 오늘은 진짜로 집에 가서 쉴 거야. 다음 주엔 꼭 같이 한잔하자.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겠다. 욕조에 몸 푹 담그고 피로 풀어야지. 안녕하세요. 이사 온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전 104호에 사는 유리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사 오신 분 맞죠? 네,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103호 희일학이라고 합니다. 저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서 다행이다. 어려 보이는데 학생인가? 일단 빨리 좀 자야. 카츠라 선배한테 톡 왔다! 오늘 수고 많았어. 유리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도 잘 진행된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진짜 다정하셔. 안 돼. 여기서 더 좋아지면 큰일이라고. 상쾌하다. 아까 선배 톡 덕에 행복도 충전했고 오랜만에 푹 잘 수도 있고 최고의 밤이야. 기분 좋아. 이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기타 소리? 그 남자가 나라는 걸 아나요? 알면서도 이러는 건 아니죠. 이 노래는 모를 거야. 그댄 바보니까. 현빈의 그 남자다. 얼마나 더. 옆집에서 노래 부르는 건가? 근데 묘하게 못 불러.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보 같은 사랑. 미안한데 볼륨 좀 낮춰줘. 이렇게 이날 옆집에선 몇 시간 동안이나 아련한 사랑 노래들을 불러댔고 자정 근처가 되어서야 겨우 멈췄다. 결국 그 노래 때문에 제대로 못 잤어. 그 뒤로도 계속 옆집 희일아기 씨는 매일 밤 2-3시간씩 사랑 노래를 열창했다. 그댈 사랑합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음정도 틀리고 목소리까지 컸던 탓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새 거의 잠을 못 자. 자정 넘어서까지 계속 그런다니까. 우와,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밤늦게까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
관리회사에 이야기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 어때? 역시 그러는 게 좋을까. 알겠어. 지금 전화해볼게. 파이팅! 그 후 관리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웃집에 대해 얘기했고 회사 측에서는 해당 부분에 관련해 주의해달라는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배포해 주었다. 하지만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안내문 받았을 텐데도 계속 이러네. 밤 9시 이후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악기치지 말라고 써있는데. 결국 안내문의 효과는 없었고 히이라기 씨의 열창은 계속됐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익숙해지는 게 답인가 싶어 반쯤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102호분 이사 가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 혹시 104호 사세요? 네. 저기 요새 103호분 목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나요? 노래하는 소리랑 악기 소리 같은. 그러네. 이분도 옆집이니까 다 들리겠다. 네, 실은 저도 요새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역시 저도 그래요. 원래 이사 갈 예정이긴 했지만 이 일 때문에 좀 더 빨리 가게 됐어요. 출근이 이른 시간이라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방 사람들도 비슷하려나? 그럼 전 먼저 실례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102호 사람은 일찍이 이사 갔고 한 달 뒤엔 새로운 사람이 또 이사 왔다. 그동안 옆집은 어땠냐면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여전했다. 관리회사와 집주인이 여러 번 히이라키 씨한테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선 안 그러겠다고 해놓곤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소리도 열정도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 2달 가까이 참아왔던 나도 마침내 이성의 끈이 끊기기 직전이었다. 내가 남자였다면 찾아가서 그만 좀 하라고 했을 텐데 참 무서워서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어떤 결정적인 밤이 찾아온다. 오늘은 조용하네? 다행이다. 이제 그만하는 건가? 너무 좋아. 오늘은 푹 잘 수 있겠다. 밤에 이렇게 조용한 거 진짜 오랜만이다. 행복해. 1, 2, 1, 2, 3, 4 뭐야? 또 시작이야? 게다가 전자 피아노랑 탬버린까지 추가됐잖아.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이거 고백이다. 멜로망스 노래. 다른 내게 오라 손짓하고 제발 그만해. 그만. 글 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런 걸로 경찰까지 부르긴 좀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이젠 안 되겠어. 신고할 거야. 여보세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옆집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어서요.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아닌데 내
신촌동 358-22번지 에트라 주택 104호예요. 소음은 103호에서 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날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있네요. 정말요? 네, 근처에 있는 경찰관이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누가 신고한 거지? 저기 102호 사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전 104호인데 혹시 103호 신고하신 분이... 네, 저예요. 매일 밤마다 더럽게 못 부르는 노래 듣고 있자니 미치겠어요. 심지어 오늘은 더 심하잖아요. 이러다 제 손으로 죽일 것 같아서 신고한 거예요. 와, 장난 아니시다. 그리고 약 5분 뒤 경찰관 2분이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주변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다. 이 집 맞나요? 네.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정말 심하긴 하네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지? 야, 희일하게 온 거 아니야? 그렇군. 드디어 그녀가 내 마음에 답해준 거야. 유리 씨,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네? 경찰? 네. 최근에 이곳 입주민들이 선생님 댁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주의 드리러 왔습니다. 소음이요? 저는 그냥 노래 좀 부른 것뿐인데요. 그게 소음이라고, 멍청아. 그치만 전 그냥 유리 씨한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네? 유리 씨가 저 좋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 했어요, 분명. 벽 너머로 유리 씨가 저한테 여기서 더 좋아지면 큰일이라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좋아지면 큰일이라고. 혹시 처음 인사한 그날요? 네, 맞아요. 죄송한데 그건 그쪽한테 한 말이 아닌데요. 왜? 그건 저희 회사 상사분 얘기였고요. 그냥 제 혼잣말이었는데. 그럴 수가. 그치만 난 분명. 아니, 그런 이유로 매일 밤마다 사랑 노래를 불렀다고? 뭐야, 너 착각한 거였냐? 진짜 추하다. 쌍방울에서 기껏 도와주러 왔더니. 그래도 제 노래는 다 들었죠. 제가 얼마나 유리 씨를 사랑하는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플로팅 방식이 너무 황당해서 없던 전까지 다 떨어지거든. 그리고 3살짜리 꼬맹이 아무나 붙잡고 노래 시켜도 당신보단 훨씬 잘하겠다. 한 번만 더 당신 노래 들으면 고막이 막 갈 것 같으니까 2번 다시 노래하지 마. 이렇게 다시는 밤늦게 큰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왠지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싫어져서. 사실 이러저러해서. 알겠어. 우리 집으로 와. 급하게 카린한테 연락해 카린네 집으로 가서 자기로 했다. 그 후 나는 최대한 집에 가지 않고 카린 집에서 지내면서 이사갈 준비를 했다. 이라기 씨한텐 미안하지만 너무 뻘쭘하고 당황스럽다고. 나중에 들은 거지만 관리회사 측 말에 따르면 히이라기 씨는 나보다 먼저 이사를 갔다고 한다. 경찰도 오고 실시간으로 차 있는 걸 수많은 사람한테 보여줬으니 당연한 거지 뭐. 거기에 음치라고 욕까지 먹었고 말이야. 유리 씨 힘든 일 있었나 보더라. 선배! 몰라줘서 미안해.
나도 뭔가 도와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나랑 카츠라 선배는 결혼해 부부가 되었다. 그때 자기한테 톡이 안 왔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까? 근데 그 사람 자기한테 첫눈에 반한 거잖아. 그럼 언젠간 그랬을 거야. 결국 그 히이라기 씨가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론 그런 식의 고백은 넣어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크로키. 회사원이고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몇 년 전에 자가를 마련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된장국 더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해. 엄마 된장국 맛없어서 싫어. 나 먹을래. 중3인 딸 유즈리아는 사춘기인 것 같지만 소사인 아들 카츠라는 나이에 비해 제법 우젓하다. 카츠라,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 오늘도 학교 재밌었어? 응, 친구랑 쇼핑 갔다 왔어. 어디로? 이마트. 엄마 차 주차돼 있는 거 봤는데 엄마는 없더라고. 엄마 차가 이마트 주차장에 있었다고? 응, 근데 마트엔 엄마 없었어. 오늘 일은 좀 어땠어? 아침부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오늘 종일 근무였지? 응,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며칠 뒤. 사실 아내는 결혼 전에 바람을 피웠던 적이 있다. 그땐 넘어가줬지만 지금은 가정이 있으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아내가 의심됐던 나는 정기적으로 쇼핑센터 주차장을 방문해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 외근 많은 영업직이 이럴 땐 좋네. 저거 아카네 차잖아. 오늘도 종일 근무일 텐데. 아내는 없고 어디로 간 거지? 이젠 회사로 가야 될 시간인데. 몇 달에 걸쳐 확인해 본 결과 와이프는 특정 요일에 같은 장소에 주차해 놓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이상은 혼자 조사하기 힘들겠어. 이젠 시간 내기도 어렵고. 와이프가 결백하다는 확증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러나 아내분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의심이 들어맞았다. 이마트 주차장의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본인의 차를 주차한 뒤 남성의 차로 갈아타서 이동하는 식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이름은 아카마츠고 아내분이 일하는 곳 점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지? 몇 년 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미안하다니까. 너 태도가 그게 뭐냐? 반성하고 있는 거 맞아? 네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사과하잖아. 사과를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줄까?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어? 어느 정도는? 그치만 앞으로 당신도 내가 바람 안 나게 신경 좀 써줘. 너 이 녀석! 알겠어. 그럼 이혼해. 위자료도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뭐? 그래. 덕분에 나도 아카마츠 씨랑 같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잘 됐네. 아카네! 애들은 당연히 내가 키울 거야. 바보 아냐? 친권은 원래 엄마가 더 유리한 건 몰라? 아카마츠 씨는 애들 좋아한다고 우리 애들 데리고 와도 괜찮다고 했다고. 바람 피운 녀석이랑 대체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 보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할 생각은 접어. 이혼은 좋아. 하자. 그래, 당신 마음 잘 알았어. 저기 그렇게 엄마 아빠 방금 표정 봤어? 완전 웃겨.
절대 용서 못해. 아빠? 오늘 회사 안 갔어? 아, 유진이야, 잠깐 드라이브 갈래? 응? 그리고 두 번째 가족 면담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둘 다 엄마한테 올 거지?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뭐? 아니 왜? 이게 뭐야? 너희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게 됐어. 그래? 결국 이 날이 왔구나. 어? 이 사람 엄마 불륜 상대지? 안 그래도 내가 먼저 증거 잡아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혼내더라고. 그래서 이혼하겠구나 싶었어. 친권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였겠지만. 아니야? 맞아. 난 아빠랑 살 거야. 너도 마찬가지지? 응. 엄마 불륜남 미행해서 사는 곳을 본 적이 있거든. 엄청 낡았길래 인터넷에서 평수 찾아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 그럼 아마 나랑 카츠라방은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이랑 학군도 달라서 우리 둘 다 전학 가야 되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랑 멀어서 싫어. 그러니까 우린 아빠랑 살 거야. 언제 그렇게까지? 꽤 오래전부터 알아서 조사 좀 해놨지. 도중에 카츠라도 눈치채긴 했지만. 그렇게 됐어. 애들은 전부터 알고 있었대. 어떡해! 카츠라! 넌 엄마랑 떨어지기 싫지? 아빠랑 누나가 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 그치? 아니야.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엄만 우리보다 그 아저씨를 더 좋아하잖아. 절대 아니야. 엄마한텐 카츠라가 제일 소중해. 누나가 그랬어. 우리를 진짜 아꼈으면 바람 같은 거 안 피웠을 거라고. 엄마랑 아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저 인간이 애들을 꼬드긴 거라니까. 넌 애들 키울 자격 없어. 애들이 아빠랑 살고 싶다잖니. 그걸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기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위자료랑 양육비 연대 보증인이 돼서 책임지고 아카네가 다 지불하게 하마. 아니요, 그렇게까진. 이런 거라도 하게 해줘. 그 후 나는 아카네랑 이혼했고 위자료와 친권도 무사히 내가 가져올 수 있었다. 얼마 뒤. 뭐? 결혼을 허락 못하겠다고? 당연하지. 위자료 꼬박꼬박 잘 내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때까진 애도 낳지 마. 허락 안 해도 난 결혼할 거야. 맘대로 할 거라고. 이 녀석이. 아카네! 당신 누구야? 아카마츠는? 왜 남의 전화를 마음대로 받고 그래? 아, 미안. 왜? 방금 그 여자 누구야? 누구면 뭐 어쩔 건데. 네가 들키는 바람에 내 인생도 망했잖아. 위자료 다 내고 나면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럴 수가. 고마워. 사실은 엄청 슬펐어. 충격도 받았고. 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고 싶었는데. 유주리야. 앞으로 난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내 이름은 크로키. 대학생이고 취미는 등산이다. 그날도 친구인 아카마츠랑 같이 낮은 산을 느긋하게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느긋했는지 산에 올랐을 땐 이미 주변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게 느리다고 했잖아. 어떡할 거야. 아이, 미안. 이 상황에서 내려가긴 좀 위험하겠는데. 저기 봐. 산장이 있어. 아, 다행이다. 밖에서 노숙 안 해도 되겠어. 얼른 들어가 보자. 이 밤에 차마 하산할 용기가 안 나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산장을 발견했다.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펜을 뒷뜰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요. 잠시만요. 가져올게요. 네. 야, 쿠로키. 저 사람 완전 예쁘지 않냐? 그러게 한 3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완전 내 취향이야. 번호 물어볼까? 하지마. 일하시던데 방해되잖아. 에이, 농담이지.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써주세요. 네.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가명은 아니겠죠? 네? 당연하죠. 본명 맞아요. 이런 데다 가명을 쓰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뭐 두고 가셨을 때 번호랑 이름이 가짜면 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확인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저기 저는 아카마치라고 해요. 제 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누님 성함이랑 번호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야, 아카마츠! 번호는 좀 그렇지만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유즈리아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유즈리아 누님 이름도 예쁘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은 다른 손님이 없어서 우리는 유즈리아 씨랑 한참 수다를 떨었다. 그분도 산이 좋아서 이 일을 한다고 했고 학창 시절엔 등산 동아리도 했었다고 한다. 산은 참 좋죠. 경치도 좋지만 뭐랄까 적당히 현실 도피도 된다는 점에서요. 맞아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산에 소중한 추억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때 있었던 등산 동아리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누님한테 남친이? 왜 네가 충격을 받는 거야? 하지만 취직하면서 멀어졌고 장거리 연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산장에서 일하는 것도 언젠간 그 사람이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예요. 그렇게 난 물러나야 하는 거냐? 물러나고 나발이고 처음부터 가능성 없었으니까 포기해. 참 재밌는 분들이시네요. 그런가요? 이제 방으로 올라가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짐 옮겨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만 성함이 쿠로키 씨 맞으시죠? 네. 왜 계속 내 이름을 확인하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방으로 올라갔다. 짐을 두고 저녁을 먹고 어느새 자야 할 시간이 돼요. 야, 아카마츠. 왜? 유즈리아 씨 말이야. 왜 그렇게 이름에 집착하는 걸까? 집착까지 했던가? 내 기준에선 그래. 나한테 2번이나 본명 맞는지 물어봤잖아. 규정이 그렇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가? 아니면 뭐야? 옛날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살인마가 가명을 쓰고 지내면서 사건을 일으킨 거지. 아직도 매일 밤마다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이 나타나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쫄았구나! 뭐? 아니거든. 뻥이다. 사실 좀 쫄았다. 난 귀신 얘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인지 그날 밤 난 깊게 잠들지 못했다. 뭐야. 아직 밤이잖아. 저 자식이 괜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빨리 다시 자야겠다. 뭐지? 방금 천장에서 뭐가 반짝거린 것 같은데? 다음 날
너 잠결에 헛것 본 거 아니냐? 아니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저기요, 혹시 옛날에 여기서 무슨 일 있었나요? 네? 글쎄요,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봐, 누님도 아니라잖아. 그냥 네가 꿈꾼 거라니까. 지붕 밑으로 야생동물이라도 숨어 들어왔던 걸까요? 그런 거면 다행이지만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밥도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잘 가요. 이렇게 우리는 유즈리아 시내 산장을 나왔다. 하산하는 길. 아우 졸려. 기절하는 바람에 더 피로가 쌓인 것 같아. 뭐 어때? 괜찮아. 유즈리아 누님 같은 미인이랑 만났으니까 쌤쌤인 걸로 치자고. 아 참 뭐야 그 노래는. 졸려. 야 걸으면서 자지 마. 위험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렇게. 왜 또 예쁜 사람 봤어? 아니 방금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나갔어. 반응이 뭐 그래. 거짓말 아니고 진짜 똑같았다니까.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긴 했지만 거의 쌍둥이 수준이었어. 나이가 다르면 쌍둥이가 아니라 형제잖아. 왜 자꾸 쓸데없는 댓글만 걸어. 아무튼 너 손해봤다. 진짜 네가 봤어야 했다니까. 야 아니면 다시 보러 갈래? 됐어. 야 자지마. 자면 죽는다고. 안 죽어. 결국 난 내 도플갱어를 못 보고 지나쳤다. 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게.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TV에서 보게 된다.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TV에 나온 그 얼굴은 정말로 나랑 똑 닮아서 조금 더 나이가 든 나라는 표현이 딱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산에서 스쳤다고 확신한 이유는 얼굴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건 현장과 범인의 얼굴. 에이, 설마. 사건 발생 장소는 우리가 묵었던 산장이었고 범인은 유즈리아 씨였기 때문이다. 아니 왜? 얼마 후 나는 아카마츠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야, 너 오늘자 주간지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왜?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 갖고 왔으니까 한번 봐봐. 잡지에는 뉴스에선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나와 있었다. 치정 싸움이었구나. 유즈리아 씨가 죽인 남자는 옛 연인이라고 한다. 설마 이 사람이 동아리에서 만났다던 그 사람 남친이랑 재회하고 싶어서 거기서 일하는 거라고 해놓곤 사실 복수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기사에는 유즈리아 씨가 그 남자한테 잔인하게 버려졌다고 써 있었다. 그 이후로 유즈리아 씨는 전국을 돌며 그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해 이럴 바엔 산에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전국 각지의 산장을 전전했다고 한다. 산장에서 일한 지 올해로 10년이나 됐다더라. 10년 한번 대단하네. 그러게. 순간 나는 기절할 뻔했다. 기사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유즈리아 용의자는 옛 연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와 찍은 사진은 헤어지고 며칠 뒤에 전부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산장에 옛 연인과 닮은 사람이 오면 끈질기게 가명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고 한다. 그중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계속해서 본명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옛 연인이 신원을 숨긴 게 아닐까 의심이 돼서 그랬던 거겠죠. 하지만 유즈리아 용의자의 이상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 산장에서 묵었던 날 밤 그는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한다. 밤에 웬 소리가 들렸어요. 천장 속에서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올려다봤는데
천장 틈 사이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동물이 아니라 확실히 빛발이 선 사람의 눈이었어요. 당시엔 꿈인 줄 알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는 절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 연인이 맞는지 아닌지를요. 마지막으로 그는 몸을 잘게 떨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번 사건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옛 연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자칫 잘못 봤다면 살해당했을 사람은 분명 내 이름은 찌찌지. 고등학교 1학년. 도쿄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셋이 살고 있다. 알겠어. 다행이다. 고마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다니까. 또 서방님이야? 돈 빌려달라네. 이거 참. 아빠는 회사 사장이셔서 가족 친지들한테 아주 믿음직한 존재다. 그래서 삼촌네는 돈이 필요해지면 늘 이렇게 아빠한테 부탁하곤 한다. 녀석들 도와줄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가족이니까. 하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뭐야? 역대급 대지진이 동북지방을 강타하는 바람에 삼촌네가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집과 직장을 잃어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이럴 땐 서로 도와야죠. 들어와요. 저기 형은 회사 갔어요. 밤에 들어올 거예요. 오랜만이야, 아카네. 에이, 안녕, 찌찌지. 이 애는 사촌인 아카네. 나랑 동갑이고 어릴 땐 자주 같이 놀았었다. 힘들지. 에이, 뭘. 삼촌네가 이사가고 나서는 잘 못 봐서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였다. 어서 올라와요. 실례합니다. 이 방은 편하게 써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셋이 지내기엔 좀 좁네. 당신 무슨... 그렇죠. 아카네, 넌 내 방 같이 써도 돼. 고마워. 안 그래도 계속 엄마 아빠랑 붙어 있으면 힘들 것 같았는데. 그리고 밤. 그렇군. 이거 큰일이네. 앞으로는 어쩔 거야? 집도 사라진 마당에 여기서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지. 애초에 일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갔던 거라 딱히 미련도 없고 말이야. 다만 돈이 좀... 재난지원금 나오지? 그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생활비로도 빠듯해서 형한테 빌린 돈을 갚긴 좀... 뭐야,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었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형, 고마워. 아카네도 많이 힘들겠네. 아니에요. 거기는 너무 총구석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선 도시로 와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목욕물 다 데워졌으니까 씻고 나오세요. 찌찌지, 좀 이따 같이 씻자. 뭐? 부끄러운데? 옛날엔 잘만 해놓군. 아카네, 넌 앞으로 어떡할 거야? 우리 같은 학교 다니게 되려나? 학교? 귀찮은데. 계속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쉬고 싶어. 그럼 안 되잖아. 하지만 아카네의 바람대로 삼촌네는 매일 여유롭게 지냈고 시간이 지나도 자립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도 처음엔 여행 온 것 같아서 좋았지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빠, 삼촌네 말이야. 우리 집에 온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치치지. 집이랑 직장을 잃었다는 건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다는 뜻이야. 1년 정도는 이해해주자.
그렇지. 그 부분은 미처 몰랐네. 이럴 때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자꾸나.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났다. 같이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1년이 지났다는 것도 금방 깨닫지 못했다. 그 뒤로 또 반년이 지나 2년째에 접어들려던 차에 저 구직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일자리가 잘 없더라고요. 그치 여보? 그렇군요. 그럼 집은요? 못하면 부동산에 같이 가줄게요. 이 근방은 나름대로 빠삭하거든요. 아니요, 형님을 고생시킬 순 없죠.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너야말로 아카네랑 괜찮니? 근데 아카네 말이야. 학교 안 다녀도 돼? 맨날 집에만 있던데. 그러게. 삼촌네 설마 쭉 여기서 살 생각인 걸까? 어느 날 어서 와. 아카네 오늘도 계속 집에 있었어? 맞다. 감자칩 좀 먹을게. 그래. 같이 먹으려고 산 거니까. 사실 입이 거의 다 먹긴 했지만 그런 생활이 몇 달째 이어지고. 여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서방님네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는 걸까? 물론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 이제 집이랑 일자리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그러네. 이러다 정말 2년 채우겠어.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지. 내가 얘기하고 올게. 고마워. 다치바나. 형, 마침 잘 왔다.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주라.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네. 뭐라고? 재난지원금 받았잖아. 아유, 그건 이미 예전에 다 썼단 말이야.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어? 그럼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야 당연히 알지. 알긴 무슨. 아카네 학교도 안 보내고 있으면서. 아니, 그건 절차가 복잡해서.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아무튼 미안하지만 이제 나갈 준비해줘. 부탁한다. 알았어. 여보, 우리 나가야 돼? 아니, 걱정 마. 형은 원래 말을 저렇게 해. 진짜로 우리를 쫓아내진 않는다고. 그렇겠지. 우린 이재민이고 불쌍하니까. 하지만 아빠의 말을 듣고도 삼촌네는 변함없이 우리 집에 눌러 살았다. 여보, 할 수 없지. 이 방법밖엔 없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삼촌네 가족한테 지나치게 친절해지기 시작했다. 이 방도 치워놨으니까 써. 예전 방은 너무 좁았잖아. 네, 감사합니다. 다치바나,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 진짜? 응. 우리 가족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해. 저 아빠, 응? 왜 그래? 이 집 주려는 거야? 맞아. 치치지, 너도 네 방 정리해놔. 뭐? 그 방 아카네한테 내줄 거니까. 아니 왜? 그게 사실 얼마 뒤. 야, 요새 인생 최고다. 그러니까 행복한 노을하게 이런 건가 봐. 그러게, 이제 완전히 우리 집 같아졌어. 아카네도 이 집에 정 많이 들었겠지? 그렇겠지. 뭐 하는지 좀 보고 올까? 에이, 아카네. 방꼬리 이게 뭐야? 뭐야, 녹하고 들어와.
여기 지방 아니냐? 내 방인데? 뭐? 치치가 내 맘대로 쓰라면서 자기 옷이랑 물건들도 다 치워줬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내 거야. 이상하네. 보통 이렇게까지 해주나? 벌써 2년째인데 뭐. 완전 부처라니까 부처? 어? 형님 안 계세요? 지금은 우리밖에 없나 보네. 누구세요? 에트라 이삿짐 센터입니다. 그럼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저 방에 있는 건 안 옮겨도 돼. 이쪽 거 부탁할게. 네. 엄마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이사 가는 건데? 뭐? 갑자기 멋대로 왜? 우리 집인데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당연하지. 그치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야? 응? 아니, 여기 있어도 돼. 너희를 내쫓기도 좀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로 했어. 이미 새집 정리도 다 된 상태라 이제 대형 가구만 옮기면 돼. 여기 살아도 된다고? 응. 물론 월세는 너희가 내야겠지만. 와! 월세 집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다만 내 연봉에 맞춰 선택한 집이라 너한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아니, 나 아직 직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영입 변경도 가능하긴 한데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못 살지. 잠깐! 그럼 제 방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거긴 츠츠 지방이야. 너희는 이재민이라는 핑계로 너무 나태하게만 지냈어.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하지만 더 이상 도와주진 않을 거야. 안 돼! 망해! 치치지한테 감사하렴.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만 네 입학 절차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 물론 집 없이 학교에 다니긴 힘들겠지. 그래서 당분간은 치치지가 자기 방에서 지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단다. 정말... 하지만 너희 엄마 아빠한텐 새집 주소 알려주면 안 돼. 우리 이제 어떡해! 저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해. 얼마 뒤 우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예전 집보다 넓게 느껴지는 건 사는 사람 수가 줄어서 그런 거겠지. 아카네는 약속대로 삼촌이랑 고모한테 비밀을 지켰다. 삼촌 부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면... 오늘 밤엔 여기서 자면 되겠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기숙사 제공해주는 회사 찾을 때까지만 좀 참아봐. 당신이 거기 들어가 살면 난 어쩌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찾아야지. 뭐라고? 아빠한테 끈질기게 연락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아빠는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제발 좀 받아줘. 치치지, 들어가도 돼? 아, 응. 짠! 케이크 사왔어. 같이 먹자. 우와! 아카네는 그때 이후로 반성했는지 우리 집에 살면서 알바를 시작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려는 것이다. 우리 가족한테도 감사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이거 맛있지? 내 이름은 카린.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다. 카린 씨, 안녕. 안녕하세요, 아자매님. 있지, 내 말 좀 들어봐. 아침부터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어나지도 않아. 밥도 안 먹어. 일어나! 기껏 준비해서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가지 말라고 울고 불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카린 씨, 뭐 좋은 방법 없어? 글쎄요. 전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어머머, 미안. 맞다 참. 카린 씨 아직 그 나이에 미혼이었지. 내가 실례되는 질문을 했네. 이 사람은 같은 파견 직원 선배인 아자미님. 자, 그럼 일 시작해볼까? 싱글맘이고 4살 된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여자 혼자 일하면서 육아까지 하는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항상 미혼인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카린 씨, 아자미 씨, 잠깐 시간 돼?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과장님!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오늘 중으로 납품해야 하는 게 있는데 도저히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서 미안한데 둘 중 아무나 남아서 야근 좀 해줄 수 있을까?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죄송해요. 전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러 가야 해서 종일반에 맡기면 돈이 더 드는 데다 전 싱글맘이라 따로 부탁할 사람도 없거든요. 하지만 카린 씨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미혼이고 애도 없으니까요. 시간 많잖아, 그치? 네? 아니, 카린 씨 어차피 일하는 속도 느려서 맨날 야근하잖아. 이럴 때 만회해야지. 그럼 카린 씨, 미안한데 부탁 좀 해도 될까? 네. 제가 할게요. 고마워. 추가 수당은 꼭 챙겨줄게. 역시 미혼인 후배가 있으면 좋다니까. 고마워. 야근할 사람 구했으니까 전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매번 미안해, 카린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자미님은 급한 야근이 잡히거나 한창 바쁜 시기가 되면 항상 아이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는 상습범이다. 아이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카린 씨는 괜찮잖아. 제발. 그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회사 사람들 모두 아자미님을 그리 좋게 보진 않았다. 진짜 짜증나! 애 키운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맨날 내가 야근을 해야 되냐고! 물론 미혼에 애도 없는 건 맞지만 나도 남친은 있거든? 내 눈앞에! 그리고 일하는 속도가 느린 것도 자기 일까지 다 떠맡아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이제 진정해. 워. 진짜 안 그래도 사무소 이전하면 직원 수 줄일 수도 있다는 소문 들어서 매일 조마조마해 죽겠는데. 당연히 육아 힘든 거 알고 애 마중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태도가 열받는다고! 지난주 키즈 이벤트 7박 8일 커플 해외여행 당첨자는 이분들입니다. 우와! 카린이라는 사람이 당첨됐네. 설마 저거 자기야? 그럴 리가. 응모하지도 않았는데. 동명이인이야 뭐. 많으니까. 그렇겠지. 그나저나 좋겠다.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 부럽다. 어머. 카린 씨 축하해. 네? 어제 TV 봤어. 해외여행 당첨됐던데? 대단해. 그거 동명이인이에요. 응모도 안 했는데 제 이름 보이니까 저도 순간 설레긴 하더라고요. 어머, 왜 이럴까? 숨겨봤자 나한텐 안 통한다고. 그래서 여행은 언제 갈 거야? 아니, 저 아니라니까요. 나는 다음 달이 좋을 것 같은데. 아자미 씨는 진지한 얼굴로 수첩을 바라보았다. 내가 해외여행에 당첨됐다고 믿고 자기 업무 스케줄을 확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야권 준비해놔야겠다. 해외여행은 오랜만이라 떨리네. 네? 에? 무슨 말씀이세요? 당첨된 거 2사람이 갈 수 있는 거잖아. 카린 씨 미혼이라 같이 갈 사람 없을 테니까 내가 같이 가주려고. 에? 당첨되지도 않았지만.
당첨됐다고 해도 내가 왜 당신이랑 가냐고! 일정 정해지면 얘기해줘. 먼저 사무실 들어가 볼게요. 이상한 사람이다. 아자미님은 당첨자가 나라고 확신하는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마주칠 때마다 해외여행 얘기를 하며 거기 가고 거기도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여행 생각에 혼자 멋대로 들떠 있었다. 난 완곡하게 부정하며 적당히 듣고 넘기기만 했더니 아자미님도 서서히 여행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드디어 내 말을 믿는구나 싶어 마음을 놓고 내 머릿속에서도 그 일을 지워가던 어느 날, 카린 씨,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자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내가 말 안 한다고 자기도 가만히 있을 거야? 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일하다가 무슨 실수라도... 그거 말고 해외여행 말이야. 네? 계속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내가 잊을 때쯤에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지? 혼자만 즐기려고 하다니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 아니요, 저 진짜 당첨된 적 없다니까요?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카린 씨가 안 쓰겠다면 내가 써줄게. 여행 상품권 1위 내! 네? 미혼인 자기랑은 다르게 난 애 키우면서 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끔은 이런 식으로 상도 줘야 한다고. 그리고 바빠서 애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만이라도 애랑 같이 시간 보내야지. 그러니까 나 주라.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당첨된 적 없다니까요. 당첨됐다고 해도 드릴 생각 없고요. 정말 너무하네. 남의 가족이 행복한 꼴은 못 본다는 거야? 어쩜 사람이 이래? 그래. 카린 씨, 내가 애 있는 게 부러워서 그러지? 네? 맞네, 그런 거였어. 여자로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나한테 그렇게나마 저항해 보려는 거였구나. 여자의 질투란 참 꼴사납다니까. 자기도 들었지? 직원 수 줄인다던 소문. 어떡해, 이제 곧 카린 씨 잘리겠네. 결혼도 못했는데 직장까지 잃고. 불쌍해라. 그래, 난 착하니까 불쌍한 카린 씨한테 해외여행 양보해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당하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맞아. 여자 혼자 애 키우기 정말 힘들지. 과장님. 그렇죠. 역시 과장님도 가정이 있으셔서 그런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네요. 그럼 나도 작은 애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거든. 갑자기 아프고 그러면 조퇴시켜야 하니까 그걸 혼자 다 해내는 아자미 씨가 정말 존경스러워. 어머,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그게 진짜라면 말이야. 네? 아자미 씨는 바쁜 시기나 야근해야 할 땐 늘 칼같이 집에 가던데. 정말 애 때문인 거 맞아? 물론이죠. 과장님, 갑자기 왜? 최근에 너무 자주 그러길래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인사부에 조사를 부탁했거든. 그랬더니 애가 아프다고 조퇴했던 날 아자미 씨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 게다가 혼자 자취한다는 정보도 들어왔는데 정말 애랑 둘이서 사는 거 맞아? 아니, 혹시 그렇게 거짓말하고 일 땡땡이 친 건 아니겠지? 그러면 좀 어때서요? 아니, 애초에 탐정도 아니고 왜 남의 집안 사정을 캐고 다녀요? 인사부에서 정식으로 보고받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고. 우리 회사엔 아자미 씨 말고도 육아랑 일을 병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 그리고 솔직히 아자미 씨는 일도 잘 못하니까 다음 계약 때 각오해야 할 거야. 죄송해요. 제발 계약은 끊지 말아주세요.
아자미님이 아무리 울며 사과해도 과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 그 후 인사부에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예상대로 아자미님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자신을 싱글맘이라고 속이고 곁에 없는 아이를 이용해서 일을 땡땡이 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자미님이 필사적으로 울며 매달린 덕에 과장님이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퇴직은 면했지만 계약 연장은 보류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필사적으로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안녕, 카린 씨. 잠깐 시간 돼? 네. 카린 씨가 일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다음 프로젝트 진행을 맡겨볼까 하는데 어때? 제가요? 앞으로도 기대할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어. 웬일이야 정말. 더 바빠지기 전에 휴가 쓰고 진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올까? 있잖아. 해외여행 같이 가줄래? 그 신혼여행으로. 물론이지. 내 이름은 치치치.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고등학생일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우리 집엔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나 셋이서 살고 있었다. 엄마는 전업주부고 아빠는 역사 전문도서 출판 일을 하고 계셨다. 아빠 연봉이 괜찮은 편이었어서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큰 불편 없이 자랐다. 단 한 가지 불만이었던 건 잘 먹었다. 여보, 좀 이따 차 갖다 줘요? 응. 아빠가 우리랑 대화를 잘 안 한다는 것이었다. 엄마, 왜? 아빠 말야 맨날 서재에서 뭘 그렇게 하는 걸까? 글쎄, 그 좋아하는 책이라도 읽나 보지. 아빠의 취미는 역사 탐구인데 직업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라고 한다. 그래서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은 아침, 저녁 식사 때뿐이었다. 그 외의 시간은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휴일에도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한텐 아빠랑 같이 놀러 가본 기억이 없다. 아빠는 원래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유리나 아카네네 아빠는 잘 놀아주신 데서 엄청 놀랐었지. 그래도 대학 가기 전엔 아빠랑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다녀올게. 네, 잘 다녀와요. 고양이 부딪히게. 119 좀 불러주세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아빠, 어쩌다가 이렇게...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뒤 치치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아빠가 돈을 하나도 안 모아놓으셨더라. 뭐?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알아보니 아빠는 저금은커녕 보험조차 들어놓지 않아서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돈도 있고 보험도 다 들어놨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나 봐. 그럴 수가. 생활비는 매달 정해진 액수만큼 아빠가 엄마한테 주고 계셨고 내 학비 같은 큰 돈이 들어갈 때도 필요하다고 하면 아빠가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다 아빠한테 맡기고 있었다. 이 상태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론 엄마가 돈 벌어올게. 그럼 나도 대학 안 가고 취직할래. 엄마만 일하게 할 순 없어. 안 돼, 넌 대학 가. 물론 지금 상태론 국공립이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데로 가야겠지만 그래도 걱정 마. 엄마가 매달 남는 생활비 따로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만 믿고 전부 맡겼던 내가 바보야. 그 책임은 엄마가 확실히 질게. 엄마. 일단 이 집 팔고 빌라로 이사 가자. 둘이 사는데 굳이 이렇게 넓은 집은 필요 없으니까. 알겠어.
이렇게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전부 팔아 이사갈 준비를 했다. 엄마랑 내 짐 정리를 거의 다 끝내고 아빠 서재를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책이 되게 두껍네. 영어로 써 있는데 이런 건 해외에서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낡은 문헌이랑 자료 같은 것도 엄청 많아. 이딴 걸! 그 사람은 이딴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엄마, 이거 전부 버려? 당연하지! 다 낡아 빠진 건데 팔아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전부 다 없애버릴 거야! 그 후 아빠 서재 정리도 끝나고 쓰레기 수집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49일째를 맞았다. 네? 안녕, 치치지. 이날은 아빠의 친구분들이신 역사학자 네 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 재수씨,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정말 유감이에요. 전 아직도 그냥 어디 여행 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버렸죠. 네?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다고요? 네. 이 집이랑 잡동사니 말고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 박스는 다 뭔가요? 이사 가시는 겁니까? 네. 이 집은 둘이 살기엔 넓으니까요. 남편 물건도 다 처분할 생각이에요. 예? 설마 서재에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걸 버리신다니. 그게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봐! 너 왜 그래 갑자기? 그 자료들 다 어쩌려는 거야? 그런 보물들을 잡동사니 취급하다니 천벌받을 거다! 이래서 무지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 이리 와!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조용히 하고 따라와! 야, 하지마! 일하기 진정해! 뭐지? 보라고! 이 귀중한 자료들을 어떻게 놨는지! 당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재수 씨도 진정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또 뭐를요? 실은 타치바나 씨가 저희한테 유언장을 줬었어요. 네? 유언장이요? 아니 왜 우리한테는 안 줬으면서! 혹시 무슨 일 생길 때를 대비해서 주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에 본인이 가진 자료랑 책은 전부 저희한테 위임하겠다고 써있더군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일단 저희가 맡아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줬으면서 당신들한테 뭐라도 줬네요. 재수씨, 제 얘기 좀 나가주세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것들 다 들고 가시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 후 아빠 서재에 있던 모든 자료는 그날 전부 아빠 친구분들께 갔다. 아빠, 엄마랑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슬펐는데 설마 그게 진짜였을 줄은. 우리보다 연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치치지. 네. 너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치만 이것만은 알아주렴. 이건 너랑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거야. 그게 무슨... 그 유언장엔 뒷내용도 있어. 자료를 우리한테 맡길 테니까 적절한 곳에 잘 팔아서 그 돈을 가족들한테 주라고 써 있었단다. 그랬군요. 근데 그 자료가 얼마나 나갈지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겠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빠 친구분들은 아빠의 모든 자료를 갖고 떠나셨다.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래봤자 그게 얼마나 나오겠어. 라며 딱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으셨다.
하지만 몇 달 뒤 아빠 친구분들이 찾아와 알려주신 그 자료의 값어치를 듣고 우리는 경악하고 만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들을 매각하고 받은 돈입니다. 받으세요. 그 수표에 적힌 금액은 무려 1,000만 원이나 됐다. 다치바나 씨는 생전에 연구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자료 및 전문서, 장서 등을 사모았습니다. 그래서 늘 돈이 안 모인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근데 설마 정말로 가족분들께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설명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언장이랑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두 분 마음이 좀 정리되면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류의 장서는 근처 헌책방에 팔아버리면 정말로 헐값밖에 못 받거든요. 타치바나 씨가 저희한테 자료를 맡긴 이유도 저희가 전문서 매입처를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엄마, 다행이다. 아빠도 우릴 생각하고 계셨어. 그랬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체 무슨 짓을... 아닙니다. 고개 드셔요. 저희 과실도 있는걸요. 이렇게 해서 아빠가 남겨주신 돈으로 나는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고, 엄마는 집을 팔고 일도 시작하셨지만 노후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참, 엄마한테 노발대발하고 갔던 히이라기 아저씨는 야, 히이라기! 이거 타치바나 씨 자료잖아! 이상하게 가방이 빵빵하다 싶더라니. 미쳤어? 당장 일이 내! 아빠의 자료를 연구실로 옮긴 뒤 몰래 몇 점 슬쩍하려다 걸렸다고 한다. 우리 집에 왔던 날 자료가 신경 쓰여서 들여다보긴 했어도 훔칠 생각은 없었는데 나중에 충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모양이다. 그래도 미수에 그쳐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연 끊어버렸지만요. 다른 연구원들 사이에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이쪽 업계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하지. 게다가 재수 씨한테 그 난리를 쳐놓고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은인 같은 분들과는 지금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저도 그 책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거 좋지. 다음에 들고 올게. 그나저나 타치바나 씨도 참 대단해. 어떻게 가족들한테도 한마디 없이. 그 사람 옛날부터 일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는걸. 그 녀석은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쉽게 멈추질 않으니까 말이야. 그러네. 아빠가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선 아주 열정적인 녀석이라서. 그래서 에트라 고분이 왜 그렇게 크냐면 그 얘긴 아까도 했잖아. 하긴 젊을 때부터 그랬었지. 아빠가 엄마한테 자료에 대한 얘기를 미리 했다면 그런 혼란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빠의 몰랐던 모습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됐으니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좋은 것 같다.